오늘은 강세리와 황기찬이 법정에서 최종 심판을 받게 되는 95화의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범죄에 대한 법의 엄중한 판결이 내려지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죠. 이번 화는 정의가 승리하는 것을 보여주는 카타르시스의 절정이었습니다. 강세리가 차가운 독방에서 눈을 뜨는 장면이었어요. 며칠째 제대로 잠을 자지 못한 그녀의 얼굴은 수척해져 있었고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있었습니다. 오늘이 자신의 운명이 결정되는 날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세리는 침대에서 일어나 작은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거울 속의 자신은 과거의 화려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라 보였습니다. 한때 YL그룹 회장 부인으로서 누렸던 모든 영광이 이제는 먼 옛날 이야기처럼 느껴졌어요. 강세리, 법정 출석 준비하세요. 여성 교도관이 독방 문을 열며 말했어요. 세리는 아무 대답 없이 일어났습니다. 이미 체념한 듯한 표정이었어요. 죄수복을 정리하고 머리를 묶으면서도 그녀의 움직임은 기계적이었습니다. 오늘 가족이나 지인 면회 신청은 없었습니다. 교도관이 덧붙여 말했어요. 세리의 입꼬리에 쓸쓸한 미소가 번졌어요. 그렇게 집착했던 황기찬도 자신이 낳은 아들 지호도 그 누구도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보러 오지 않았다는 사실이 뼈저리게 느껴졌습니다. 같은 시각 남성 구치소에서는 황기찬이 면도를 하고 있었어요.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며 그는 많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며칠 전 받은 지호의 편지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황기찬 변호사가 면회 왔습니다. 교도관이 알려줬어요. 면회실에서 황기찬을 만난 변호사는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황기찬 씨, 오늘 선고에서 검찰이 15년을 구형했습니다. 실제 선고형도 비슷할 것 같아요. 15년. 황기찬이 중얼거렸어요. 지호가 21살이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드리지 못해서. 아니에요. 제가 한 일을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예요. 황기찬의 목소리는 담담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만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지호가 성인이 될 때까지는 제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리지 말아주세요. 이태호 씨께 부탁드려서 아이에게는 아빠가 해외에서 일한다고 해주세요.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전 9시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어요. 기자들과 시민들 그리고 사건 관계자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알 수 있는 장면이었죠. 제이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원 앞에 서 있었어요. 그녀의 옆에는 도윤과 미란 그리고 윤희가 함께 있었습니다. 모두 이 순간을 기다려왔던 사람들이었어요. 제인 씨, 기분이 어떠세요? 그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며 물었어요. 오늘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랍니다. 제인이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제 아들 은호와 김도혜 씨, 그리고 모든 피해자들을 위해서요. 황기찬 전 회장에 대해서는 어떤 감정이신가요? 개인적인 감정은 없습니다. 다만 법이 공정하게 판단해주기를 바랄 뿐이에요. 제인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대답에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윤희도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어요. 윤희 씨, 딸 도희 씨를 잃고 어떤 심정이십니까? 제 딸은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윤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어요. 오늘 그 정의가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강세리와 황기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용서는 아직 할 수 없어요. 하지만 법의 판단은 받아들이겠어요. 윤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한편 노숙자와 김한도 법원에 나와 있었어요. 그들은 피해자 가족석에 앉을 예정이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김한이 어머니의 상태를 걱정하며 물었어요. 괜찮아. 오늘 세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걸 보고 싶어.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남아 있었어요. 60억 사기치고 너를 다치게 하고 은호까지 죽인 그 악마가. 엄마, 너무 흥분하지 마세요. 오늘로 모든 게 끝날 거예요. 유경도 남편을 부축하며 법원 안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여보, 오늘 증언 잘할 수 있겠어요? 응. 세리가 나를 계단에서 밀었다는 걸 정확히 증언할 거야. 김한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법정 안으로 들어가기 전 제이는 잠시 은호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작은 액자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는 아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은호야, 오늘 나쁜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을 거야. 엄마가 너를 위해 끝까지 싸웠어. 도윤이 제인의 어깨를 살짝 만지며 격려했어요. 제인 씨, 힘내세요. 오늘로 정말 모든 게 끝날 거예요. 고마워요, 도윤 씨. 제인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오전 10시, 드디어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은 방청객들로 가득 찼고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어요. 피고인을 입정시키세요. 판사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먼저 강세리가 들어왔어요. 수갑을 찬 채로 죄수복을 입은 그녀의 모습은 과거에 화려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지만 세리는 고개를 숙인 채 걸어왔어요. 이어서 황기찬이 입정했습니다. 그 역시 수갑을 찬 죄수복 차림이었어요. 한때 YL그룹의 회장으로서 권력의 정점에 있었던 그의 모습은 이제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제인과 윤희, 노숙자 등 피해자 가족들이 두 피고인을 바라봤어요. 복잡한 감정들이 얼굴에 드러났습니다. 지금부터 강세리, 황기찬에 대한 선고 공판을 시작하겠습니다. 판사가 엄숙하게 선언했어요. 검찰 측에서 먼저 최종 의견을 진술했습니다. 피고인 강세리는 은호군 유괴살인, 최자영 씨 납치, 황기만 씨 살인 미수, 그리고 60억 원 상당의 사기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황기찬은 김도혜 씨 살인과 각종 은폐 범죄에 가담했습니다. 검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들의 범행은 계획적이고 지속적이었으며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습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어서 변호인 측의 최종 변론이 있었지만 워낙 명확한 증거들이 많아서 별다른 설득력을 갖지 못했어요. 피고인들이 할 말이 있다면 하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했어요. 강세리가 먼저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잠시 방청석을 둘러본 후 입을 열었어요. 저는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세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후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말은 사람들을 당황시켰어요. 하지만 저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도 있어요. 방청석이 술렁였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려는 세리의 모습에 사람들은 분노했습니다. 조용히 하세요. 판사가 질서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황기찬의 차례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방청석을 바라봤어요. 제인과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표정에는 깊은 후회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모든 범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황기찬의 목소리는 진심 어린 참회로 가득했어요. 특히 김도혜 씨와 은호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흘렸어요.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어떤 처벌도 달게 받겠습니다. 다만 황기찬이 제인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인 씨, 정말 미안합니다. 그리고 은호. 아저씨가 정말 미안해. 황기찬의 진심 어린 사과에 법정은 숙연해졌어요. 세리와는 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뉘우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는 동안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곧 모든 것이 결정될 순간이었습니다. 피고인들의 최후 진술이 끝나고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판사는 두터운 서류 뭉치를 정리하며 선고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선고를 하겠습니다. 판사의 엄숙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먼저 피고인 강세리에 대한 선고입니다. 세리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어요.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주먹을 꽉 쥔 채 떨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세리는 황은호 군에 대한 유괴살인, 최자영 씨에 대한 납치 및 협박, 황기만 씨에 대한 살인 미수, 그리고 60억 원 상당의 사기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단호했어요. 특히 7세의 무고한 아이를 유괴하여 살해한 범행은 그 잔혹성과 비인간성이 극에 달했으며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을 이용한 범행 역시 용서받을 수 없는 중대한 범죄입니다. 방청석에서 제인이 은호의 사진을 꽉 안고 있었어요. 윤희와 노숙자도 긴장한 표정으로 판사의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했으나 진정한 참회보다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는 죄질의 개선 가능성이 희박함을 보여줍니다. 세리의 다리가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변호사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강세리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무기징역. 그 방청석에서 감탄의 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세리는 그 순간 주저앉을 뻔했어요. 무기징역이라는 것은 사실상 평생 감옥에서 살아야 한다는 뜻이었거든요. 그녀의 눈에서 절망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15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제인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비록 은호를 다시 살릴 수는 없지만 적어도 법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린 것에 위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황기찬의 차례였어요. 피고인 황기찬에 대한 선고를 하겠습니다. 황기찬은 세리와 달리 침착하게 일어섰어요. 이미 각오를 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피고인 황기찬은 김도혜 씨를 고의로 차량으로 치어 살해하고 강세리와 공모하여 최자영 씨에게 누명을 씌웠으며 황은호 군 유괴 살인 사건을 묵인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는 황기찬을 바라보며 계속 말했어요. 다만 피고인은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고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특히 마지막 진술에서 피해자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표했습니다. 황기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것은 세리의 절망적인 눈물과는 달리 뉘우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고의적 살인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관용을 베풀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황기찬에게는 징역 18년을 선고합니다. 18년. 황기찬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지호가 25살이 될 때까지 만날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80억 원을 지급하라고 명합니다. 선고가 끝나자 법정은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어요. 기자들은 급하게 메모를 하고 있었고 방청객들은 서로 의견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판사가 질서를 잡았어요. 이번에는 피해자 가족들의 의견 진술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제인이 증언대에 섰어요. 그녀는 은호의 사진을 들고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강세리와 황기찬 때문에 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 은호를 잃었습니다. 제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어요. 은호는 단순히 잘못된 시간, 잘못된 장소에 있었다는 이유로 목숨을 잃었어요. 7살짜리 아이가 무슨 죄가 있었겠어요? 제인의 말에 법정이 숙연해졌어요. 저는 오랫동안 복수만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 법이 정의로운 판단을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은호도 하늘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인이 은호의 사진에 키스하며 말했어요. 은호야, 엄마가 약속한 대로 나쁜 사람들이 모두 처벌받았어. 이제 편히 쉬어도 돼. 다음으로 윤희가 증언대에 섰어요. 제 딸 도희는 정의로운 일을 하다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윤희의 목소리는 강했어요. 회사의 비리를 고발하려다가 황기찬에게 살해당했어요. 도희는 항상 옳은 일을 하고 싶어 했던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정의를 추구하다가 죽었다는 것이 정말 견디기 힘들었어요. 윤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물을 닦았어요. 하지만 오늘 황기찬이 제대로 된 처벌을 받는 것을 보니 조금은 마음이 놓입니다. 도희야, 엄마가 정의를 위해 끝까지 싸웠어. 하늘에서 지켜봐줘. 마지막으로 노숙자가 증언대에 섰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강세리 때문에 평생 모은 돈 60억을 모두 잃었어요. 그리고 제 아들 기만이 계단에서 밀려 죽을 뻔했고요. 노숙자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어요. 60억이 얼마나 큰 돈인지 아세요? 제가 평생 피땀 흘려 모은 돈이에요. 그 돈으로 치킨집도 하고 아들들 결혼시키고 그런 꿈이 있었는데, 하지만 돈보다 더 화나는 건 제 아들을 죽이려 했다는 거예요. 아들이 정신적으로 퇴행될 정도로 다쳤잖아요. 그 고통을 어떻게 보상받겠어요? 노숙자는 강세리를 노려보며 말했어요. 강세리, 당신은 악마예요. 진짜 악마. 무기징역도 모자라요. 평생 고생하세요. 김한도 증언대에 섰어요. 저는 강세리에게 계단에서 밀려 의식불명 상태가 되었습니다. 깨어난 후에도 한동안 정신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였어요. 그때의 공포와 혼란을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왜 제가 그런 일을 당해야 했는지. 단지 지호의 친자 관계를 알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죽을 뻔했어요.
증언이 모두 끝나고 판사가 최종 정리를 했어요. 오늘 선고를 통해 강세리는 무기징역, 황기찬은 징역 18년을 확정했습니다. 이것으로 모든 피해자들과 그 가족들이 조금이나마 위안을 받기를 바랍니다. 재판을 마치겠습니다. 판사의 마지막 선언과 함께 모든 것이 끝났어요. 세리는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가면서도 계속 소리를 질렀어요. 이건 공정하지 않아. 나만 나쁜 게 아니라고.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았어요. 황기찬은 조용히 고개를 숙인 채 나갔습니다. 나가면서 제인을 한 번 더 바라봤지만 제인은 그를 보지 않았어요. 법정 밖으로 나온 제인은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맑은 가을 하늘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은호야, 엄마가 해냈어. 모든 나쁜 사람들이 처벌받았어. 제인이 하늘을 향해 속삭였어요. 도윤이 제인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어요. 제인 씨,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정말로 모든 게 끝났어요. 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에요. 제인이 도윤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윤희도 제인에게 다가와서 손을 잡았어요. 제인 씨, 고마워요. 제인 씨 덕분에 도희도 정의를 얻을 수 있었어요. 윤희 이모, 우리 모두 힘들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서 이길 수 있었어요. 노숙자와 김한도 제인에게 감사 인사를 했어요. 제인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세리가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했을 거야. 노숙자가 제인의 손을 꽉 잡았어요. 이제 우리 모두 새로운 시작을 해요. 제인이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힘든 시간은 끝났어요. 재판이 끝나고 법원을 나선 제인과 가족들은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정의가 실현되었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이제 정말로 새로운 삶을 시작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함께 밀려왔거든요. 법원 앞 카페에서 모든 사람들이 모여 앉았어요. 제인, 도윤, 윤희, 미란, 승우, 노숙자, 김한, 그리고 유경까지 모두가 한자리에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난 건가요? 승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법적으로는 끝났지만. 제인이 깊은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아요. 미란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YL그룹 정상화 작업도 해야 하고 피해 보상 문제도 있고 그리고 지호 문제도 있어요. 제인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이태호 씨가 지호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는데 윤희가 제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제인 씨, 그건 지호의 행복을 위한 일이에요. 친아버지와 함께 사는 게 그 아이에게 더 좋을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아파요.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윤이 제인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제인 씨, 천천히 하나씩 해결해 나가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노숙자가 갑자기 일어섰어요. 제인아, 나 이제 집에 가야겠다. 김한이 상태도 확인해야 하고. 할머니, 괜찮으세요? 제인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 세리가 무기징역 받는 거 보니까 속이 시원해. 이제 진짜 안심하고 살 수 있겠어. 김한도 어머니를 부축하며 일어났어요. 누나들, 저희는 먼저 갈게요. 오늘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유경이 김한에게 다가갔어요. 김한 씨, 앞으로 치료 잘 받으세요. 제가 의사로서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유경 씨. 그리고 미안해요. 그동안 힘들게 해서.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노숙자와 김한이 떠나고 이제 제인의 진짜 가족들만 남았어요. 미란이 입을 열었어요. 제인아, 회사 일은 어떻게 할 거야? 기찬이가 회장직에서 물러나면 아직 정확히 정해진 건 없어요.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일이고. 제인이 머리를 감쌌어요. 솔직히 회사 경영 같은 건 잘 모르겠어요. 언니가 걱정할 필요 없어. 내가 도울게. 미란이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리고 승우도 있잖아. 승우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누나, 저도 열심히 배워서 도울게요. 이제 진짜 가족이니까 힘을 합쳐서 해봐요. 윤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도.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말씀하세요. 치킨집 운영해본 경험이라도. 윤희 이모 고마워요. 제인이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어요. 도윤이 시계를 보며 말했어요. 제인 씨, 오늘은 너무 힘든 하루였으니까 푹 쉬세요. 내일부터 천천히 계획을 세워도 돼요. 맞아요. 오늘은 그냥 집에 가서 쉬어요. 미란도 동의했어요.
하지만 제인에게는 아직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었어요. 저 먼저 한 곳에 들러야 할 곳이 있어요. 제인이 말했어요. 어디요? 도윤이 물었어요. 은호. 은호한테 가서 오늘 일어난 일을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모든 사람들이 제인의 마음을 이해했어요. 같이 갈까요? 도윤이 제안했어요. 아니요. 오늘은 혼자 가고 싶어요. 제인은 혼자 은호의 무덤을 찾았어요. 작은 꽃다발을 들고 무덤 앞에 앉았습니다. 은호야, 엄마 왔어. 제인이 무덤에 꽃을 놓으며 말했어요. 오늘 나쁜 사람들이 모두 벌 받았어. 세리는 무기징역이고 황기찬은 18년형이야. 바람이 살랑 불어와 제인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어요. 엄마가 약속한 대로 복수 다 끝냈어. 이제 엄마도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지? 은호 없이 사는 게 아직도 힘들지만. 제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은호야, 엄마한테 용기를 줘.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복수만 생각하다가 이제 그게 끝나니까 허전해. 그때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제인이 돌아보니 자영이 서 있었습니다. 엄마? 어떻게 여기에? 제인이가 어디 갔는지 알 것 같아서. 자영이 딸 옆에 앉았어요. 은호한테 인사하러 왔지? 네. 은호야, 할머니도 왔어. 자영이 무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나쁜 사람들이 모두 벌 받았으니까 이제 편히 쉬어. 모녀가 한동안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제인아, 자영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해야지. 엄마는 괜찮으세요? 치매 때문에.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가 줄어들면서 증상이 호전됐다고 하시더라. 아마 진실이 밝혀져서 그런가 봐. 제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저 회사 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배우면 되지. 내 아버지도 처음엔 아무것도 몰랐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훌륭한 경영자가 됐잖아. 제가 아버지만큼 잘할 수 있을까요? 넌 내 아버지보다 더 강한 아이야. 이번 일을 겪으면서 증명했잖아. 자영이 제인의 손을 잡았어요. 그리고 혼자가 아니야. 미란이도 있고 승우도 있고 도윤 씨도 있고요. 제인이 작게 웃었어요. 그래, 도윤이도 있어. 좋은 사람이야. 은호도 도윤이를 좋아했을 거야.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제인과 자영은 은호의 무덤 앞에서 일어났습니다. 은호야, 엄마 이제 정말로 새로운 시작할게. 엄마가 행복해지는 걸 하늘에서 지켜봐줘. 제인이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제인의 핸드폰이 울렸어요. 이태호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제인 씨, 지호와 함께 내일 뵙고 싶습니다. 지호 일에 대해 이야기할 것이 있습니다. 제인이 문자를 보고 한숨을 쉬었어요. 지호와의 이별도 준비해야 할 시간이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제인이 중얼거렸어요. 자영이 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뭐가 되든 우리가 함께 해결할 거야.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하나가 됐으니까. 그날 밤 제인은 오랜만에 평화로운 잠을 잤어요. 복수가 끝났다는 안도감과 동시에 앞으로의 삶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비록 은호는 다시 돌아올 수 없지만 남은 사람들과 함께 새로운 행복을 만들어가야겠다는 다짐을 했어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